8명 본선행, 이 대표와 사진 찍은 5명이 대거, 그중 4명이 대거 본선행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돈영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우리는 지금 이재명 구출작전, 인질 구출작전을 폐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 점령하는 선봉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거의 이제 후보님을 지키겠다, 소위 이제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고 계신데 다 친국민, 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걸 겁니다. 워낙 우리 당이 이제 다양 연합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양성을 존중하고 묶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제가 표방했기 때문에 친노 친문뿐만 아니라 친명 당원들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 자, 최고위원 8명 진출자 명단도 논란인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무리를 빚고 후보직을 사퇴한 정봉주 전 의원도 본선행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명 경쟁을 펼쳤던 친명 후보들이 대거 올라갔습니다.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8명이 최고위원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일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재출마 회견을 했을 때 이재명 전 대표 뒤에 섰었던 5인 중에 무려 4인방이 모두 다 본선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저 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전 대표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찍어야 된다라는 이른바 지침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돌았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재명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한 강성 지지층의 반응도 있었고요. 대놓고 알려줘도 못 알아먹으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렇게까지 해줬는데 떨어졌다라는 떨어진 한 명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5인방 중 4명이 모두 다 본선을 통과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저게 효과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후보들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출마한 사람들 중 일부가, 그리고 이제 보면 대표께서 뭐 거기 서 계시지 말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자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계신 강성 당원분들께서는 이거는 모종의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사진을 찍은 분들이 다 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현역이 굉장히 좀 많이 예비 경선을 통과를 했고, 아무래도 원외에서도 뭐 한 분만 이렇게 이제 예비 경선을 통과하는 등 아무래도 인지도 싸움이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대표와의 어떤 관계성,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뭐 예비 경선 자체가 중앙위원들의 투표 50%, 그다음에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 50%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권리당원분들께서 어떻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그 적극 지지층들이 누구를 주시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무래도 향방이 갈렸을 텐데, 결국 저런 사진 하나하나도 화제가 될 만큼 이 전 대표와 좀 같이 똘똘 뭉쳐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와 같이 없었던 사람 중에 본선 진출자 의원을 보면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의원, 이 세 분은 없었어요.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원외 인사이니까. 그런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냐 이 논란 가운데서 그러면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이 3명의 의원 후보는 찐명이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지금 민주당에 사실 뭐 찐명이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다 찐명이시죠. 다 찐명인데. 네. 근데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각자 뭐 사정을 설명한 분도 계셨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뭐 저 자리에 못 왔던 이유를 뭐 설명한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계셨었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방금 짚어주신 뭐 민영배 의원, 김병주 의원, 이현주 의원 이런 분들은 최근에 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끌었던 분들이에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검찰 독재 관련한 뭐 TF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김명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정부 관계자와의 설전이 한번 세게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 사진에 없었어도 이제 당원들이 봤을 때 인지도가 있고 좀 잘 싸워줄 수 있는 야당 최고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 부분을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근데 민주당에는 컷오프 기준에 막말 논란은 없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막말 논란이 있었죠. 막말을 했죠. 북한의 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원 중사 등에 대해서 굉장한 막말을 했죠. 그러면서 멋진 목발을 선물로 주고 싶다, 기념품으로 주고 싶다라는 조롱 섞인 얘기도 했었고, 총선 과정에서 그 막말이 논란이 되자 이미 나는 사과를 했었다라고 밝혔지만 그 사과가 없었다는 걸,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름 아닌 제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천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민주당에서 거를 수 있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럼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최고위원회 누구나 나가면 표만 얻으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첫째로 막말 논란에 이재명 대표가 자유롭지 못해요. 실제로 막말 중에 막말, 뭐 형수 막말 그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말은 전체적으로 막말을 따지기에는 애매하다. 예. 그래서 상당히 다 모든 케이스에 막말이 다 붙을 거예요. 지금 이제 통과되신 분들도 몰라 김민석 의원은 어떤 막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들 뭐 강성호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은 그런 케이스에서 좀 예외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윤석열 정권 뭐 비판, 뭐 퇴진 요구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양한 막말들이 양산되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자들 중심의 입맛에 맞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막말을 하면 오히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인센티브가 붙는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그 민주당의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차분하게 뭐 범죄 경력, 막말 경력 이런 것을 걸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를 들어 김병주 의원이 얼마 전에 대정부 질의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말싸움한 것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군인 출신이지만 제가 알더라도 저럴 뿐이 아닌데 한번 저렇게 논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선에 통과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엑스클레이트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분석 전해 들었습니다.